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의 박영숙 관장님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전화 인터뷰로도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네.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용인 그 수지에서 느티나무라는 사립도서관을 만들고 25년째 도서관에 매달려 살고 있는 간장입니다. 관장이 아니라 아니고? 간장이라고 왜 부릅니다. 간장이라고 하나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관장 발음이 아까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관장을 예, 조금 약간 어려워하셨죠. 틀릴 뻔했어요, 네, 제가. 네. 아, 근데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아이들이 간장님 네. 그러니. 그리고 사실 제가 음식을 이제 많은 양을 빠른 시간에 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익숙한데요. 네. 음식을 하다 보면 살짝 밑간을 하면 그 재료들의 풍미가 확 살아나는 순간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도서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뭐 도서관보다는 방앗간, 대장간 이런 게 조금 더 그렇네요. 방앗간, 대장간. 도서관도 도서관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게요. 책간, 도서관, 간장님. 느티나무 도서관이 지금 25년째 간장님으로 계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간장이 25년 묵으면 진짜 약인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겠네요. 그 코로나 기간에 1년 중에 199일 동안 문을 열었다. 지난번 전화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좀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공공도서관도 문을 닫는 기간이 길었던 건데 공공성이 강한 사립도서관이다. 이렇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티나무 도서관을 처음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걸까요? 사실은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도 도서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이름은 그냥 느티나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도서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부방 같은 걸 만들어 보자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좀 어려운 동네, 이른바 달동네, 네. 빈민촌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마땅치 않은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흔히 대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같이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언가 결핍 부족한 걸 채우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그 오롯이 그 존재의 삶이 피어나는 것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옮길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뭔가 이른바 복지 서비스 같은 걸 하면 효율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계망이 제한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든지 나이, 학력 다 상관없이 만나서 좀 세상이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 도서관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 도서관의 역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제가 공공도서관 선언이라는 걸 만나고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는데요. 네. 살면서 도서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능태를 만난 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느티나무 도서관 하니까 저는 여기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식물에 대한 책이 많은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예. 느티나무라고 이름을 지으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지금은 수지9가 되었는데 그때 수지9이었어요. 네. 동천리, 풍덕천리였고 막 개발 바람이 불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온 동네가 공사장이어서 그때는 아이가 어렸는데 아이를 데리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 만큼 그런 곳에서 우리 동네에도 느티나무 한 그루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을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느티나무 같은 공간을 바라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느티나무, 어울릴 수 있는 예.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렇죠. 또 마을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했던 건요. 서점은 책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 느티나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네, 도서관이니까 빌릴 수 있죠. 그러면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책을 안 팔면? 그 저희는 사립이지만 공공도서관이고요. 뭐든지 다 무료로 그 도서관 또 자료도 이용하고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열고 3년 만에 네.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네, 이런 형식의 민간 도서관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25년 동안 이거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발전해 왔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네. 이 정말 느티나무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25년 된 느티나무. 근데 여기 도서관 서비스 헌장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만든 그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나 정숙 이런 규칙을 내걸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흔히 왕처럼 모신다 그러면 네. 이렇게 그 힘에 권력에 눌려서 명령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그냥 어딘가에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도 소비자들을 왕처럼 모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사를 하는 데서 우리한테 진정 어떤 애정이나 응원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도서관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지적인 성장, 네. 활동, 무언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지도록 만들고 그런 곳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요구하시는 걸 저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언가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막 궁금한 게 생기고 그래서 탐색하고 시도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규제, 정숙이라든가 음식물 반입 금지 꼭 이런 규제를 통해서만 그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환대받고 내가 정말 존중받는다는 그 경험에서 자발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기대하는 거였죠. 제가 도서관에 가서 오래 못 있는 게 저는 계속 책을 읽다가 뭘 먹거나 마셔야 되는데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일반 도서관들이. 그렇죠. 느티나무 도서관은 그런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부에서 관장님과 우리 시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볼 텐데요. 지금 저희 아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어떤 분이 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이 들락거리고 간식도 주고 책이나 빵 지원도 들어오는 무료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느티나무 도서관이 도서관이란 얘기 들을 때는 그냥 이 정도의 도서관인가 하고 생각도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름을 되게 많이 봤는데 처음에. 그리고 서점을 겸업하시나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북카페 해가지고 서점 하면서 사람들 모이는 역할도 같이 하는 그 수익성을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어떻게든 책을 파는데 느티나무 도서관은 민간이지만 공공도서관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갈수록 제가 더 신기해지는데요. 그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잠재 이용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조선족, 그러니까 제중 중국 동포 이런 다양한 사람을 위한 맞춤 활동이 있다. 그래서 느티나무 도서관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이것도 생각하시는 도서관의 가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하면 공공성을 꼽을 수 있죠. 도서관 앞에 공공이라는 두 글자 수식어가 붙는 네.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예, 그렇죠. 개인 서재는 서재라고 하니까 도서관이라고 안 하고 공공. 누구나 찾아와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선언한다고 한들 네. 예, 그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문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문턱이 있는 곳을 열심히 찾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맞춤 서비스를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맞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대상을 장애인, 이주민, 노인 이렇게 특정하다 보면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다양하게 모이나요? 맨 먼저 넘겨짚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나는 휠체어를 타고 여기가 턱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울리고 싶어 라든가 또 시각장애인인데 그냥 나에게 다 읽어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저희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시각장애인 분한테 앞에서 좀 읽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고 슬라이드를 비추면서 점자를 입힌 책 같은 걸 이제 그분밖에 읽을 수 없는 거죠. 불을 다 끄면 그렇게 무언가 본인이 오히려 정한인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본인이 기여할 때 더 이렇게 그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다른 가능성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핍을 채우기보다는 불구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관장님 제가 어디 다니면서 이런 장애인 모임, 이주 노동자 모임 이런 홍보를 볼 때마다 약간 속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게 벽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딱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희 사실 굉장히 도서관에서 전국 지금 어느 도서관에도 없는 모임이 알코올릭 자조 모임이요? 입니다. 진짜 필요해요, 선생님. AA라고 알코올릭 어나니머스의 준말인데요. 세계적으로 AA 모임이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금주를 선언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그걸 이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서로 경험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희곡을 같이 소리내서 읽는 희곡 낭독 모임을 이어왔는데 이제 12월에 공연을 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대체로 그 모임에 오는 분들은 이제 가족도 다 삶도 일도 다 부서져 버린 분들이 많은데 정말 보고 싶었던 자녀들에게 아빠 공연한다 오라고 초대장을 보낼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그 멤버들만 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아닌 사람들도 같이 회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할 겁니다. 경로당에 다니시는 경로당에서 만난 우리 골목 히어로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지난 글로벌 도넛 데이 때
그 모두의 그 저녁 밥상을 차려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같이 또 희곡 낭독을 하실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 AA 모임을 하는데 네. 거기에도 그럼 알코올 중독이 아닌 분도 같이 있었나요? 그 그건 모임은 아니고. 중독자들만 하고요. 그 시간보다 조금 미리 모여서 희곡 낭독 모임을 희곡 낭독 동아리처럼 모임을. 낭독 모임을 해왔죠. 그러면 12월에 공연하시는 게 어떤 작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 작가들이 이렇게 여러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네. 만든 작품집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잃어버린 또는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것일까?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짜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무엇을 또 새롭게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편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경험이 있어서 한 작품 읽고 나면 이야기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이 12월 공연은 어디서 도서관에서 하나요? 도서관에서 합니다. 느티나무 예. 도서관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우리는 낙인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경계할 대상인데 보통 모임을 병원이나 아니면 성당이나 뭐 일부 복지관 이런 데서 주로 모임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어떤 삶의 동력이 된다는 네. 것도 느끼고 그래서 도서관이 훨씬 더 열리고 좀 삶터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는 그냥 도서관 안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골목골목 다니고 오늘도 농부님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농장으로도 찾아가고. 네. 예. 그래요. 이분들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느티나무 도서관 안에서 받을 것 같네요. 모든 분들이 이곳에 가면 오늘 그 농부님들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은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여기 오느라고 사실 아쉽게도 중간에 먼저 중간에 나왔는데요. 나오셔 있는. 농부님들이 그냥 딱 자리를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게 기후 위기가 우리가 그냥 뭐 다 어디서나 말을 하지만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때는 뭐 너무 더울 때 오늘처럼 입동이 지났는데도 오늘 에어컨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 왜 농부님들은 정말 밭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과일값 비싸진다, 농산물 가격 뭐 걱정이다 하시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당장 눈앞에 뭐 그 농산물 가격 문제만 가지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책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농업에서도 이렇게 단소를 줄이고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는 문제나 기후 온난화 문제 이런 거에 또 이제 물도 많이 부족해지고 그런데 어떤 농법으로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그 생태계를 살려나갈까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하고 네. 또 도시 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은 정말 이렇게 쓰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분들이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힘이 될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하는 서로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맙게도 그걸 또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법적인 조례 같은 게 만들어지거나 정책이 세워진다면 더 좋겠죠. 네.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동네에 이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요즘은 구역마다 도서관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턱을 느끼지 않는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티시 이노호사의 돈데보이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용인의 느티나무 도서관 박영숙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도서관, 꿈의 도서관 같죠. 이런 거 누구나 한 번쯤 하고 싶다, 책 좋아하는 분들은 생각한 적 있을 텐데 하고 싶다 생각한 분들도 많고 시작한 분들도 좀 있었을 텐데 이걸 25년 동안 했다는 게 저는 참 믿어지지 않고 정말 느티나무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동적인데요. 이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싶고 그런데 관장님께서 이제 농부님들 만나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까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 분들의 12월 희곡 낭송 공연도 그렇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도서관이 하려고 한다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우진 않습니다. 늘 상황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장 지난번 잠시 전화 인터뷰를 했던 그날 네. 저희가 만난 우간다의 난민촌에서 활동하는 미술 활동을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저희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 도서관에 또 그 자폐아 가족들의 자조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활동을 할 그 어떤 아주 재미있는 그 활동 프로그램을 거기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보답이라기보다 저희가 컬렉션 버스킹이라는 걸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우간다 난민 캠프에서 컬렉션 버스킹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난민 캠프에 난민들이 저희는 처음에 뭐 전쟁 뭐 그냥 기압 뭐 그런 상황 때문에 난민으로 온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대다수가 기후 난민이었어요. 정말요? 네,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 그 가뭄이나 아니면 홍수 네.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게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이 기후 문제가 이게 우리가 그냥 기후 위기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네. 어떤 지역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로 가면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크고 당장 뭐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뭔가 막 생존을 위한 길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들이랑 즐겁게 그 청년들이 계속 플레이풀이라는 말을 쓰는데 즐겁게 놀면서 장의력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뭐 네. 이런 걸 찾고 있다는 것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연결되면서 서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돼서 글로벌한 위기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또 어떤 사업이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관장님 말씀하시면서 버스킹 컬렉션 버스킹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계속 아까 꿈의 도서관이란 말씀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저희는 도서관계에서 실험실, 연습장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전국에 1,300개쯤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을 나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이 이렇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필요한 지식
정보 그리고 관계망 네. 이런 걸 같이 만들고 엮어가는 그런 플랫폼 같은 공간으로 되려면 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도서관 문화를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립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늘 불안하고 어렵지만 네, 네. 그 대신에 자유도가 높아서 실험적인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희는 책을 권수 제한 없이 빌려갈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100권이라도 오시면 가져가시기만 하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입구에도 도난 분실 방지 장치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틀이나 아니면 민원 그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어떤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도서관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네.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컬렉션 버스킹입니다. 네. 그러니까 컬렉션이라는 게 보통 도서관에 가면 뭐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역사 이런 식으로 10진 분류로 책을 꽂아 놓는데 그게 학술 도서관, 대학 도서관이라면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뭐 번아웃이라든가 지금 뭐 1.5도 기후의 문제라든가 근데 그 주제에 들어가면 심리학, 뭐 사회과학, 기술과학, 뭐 심지어 뭐 영화, 문학, 네. 만화, 그림책 그리고 논문, 기사 스크랩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 자료도 네. 많고 관련 사이트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형태와 상관없이 다 관련된 그 주제에 관련된 걸 모아서 하나하나 컬렉션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하.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든 걸 그냥 소개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버스킹을 할 장소를 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골목의 점포들을 다니면서 그 주인장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네네. 뭘 바라는지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골라서 컬렉션을 엮고 전시도 하고 콘서트도 아주 작은 콘서트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틀을 갖춘 전시가 아니라 그곳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버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이게 그러니까 거리로 나간 도서관이네요. 야, 진짜 오늘 말씀 들으니까 도서관의 실험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 문화, 사회정책의 실험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장님, 저희가 3부, 4부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56초밖에 안 남아서 정말 아쉬운데 오늘 느티나무 도서관 박영숙 관장님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바라시던 책 한 권 추천은 쉬는 시간에 제가 꼭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